롯데와 NC의 경기. 어제도 NC가 대승을 거두더니 오늘도 정말 타선이 폭발을 한 모습. 오늘 뭐 홈런을 마틴 선수가 연타석 홈런이었죠. 예, 멀티포가 나왔고 도태훈의 홈런도 있었고요. 네, 뭐 그렇고 손아섭 선수 원타 쳤고 5타수 5안타. 진짜 와, 오늘 NC의 타선이 뭐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말 미친 역할을 좀 해준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어제는 패디 선수고 오늘은 와이드너 선수, 뭐 외국인 원투펀치가 확실하게 보여줬고, 뭐 이런저런 부분에서 NC는 정말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게 된 오늘 경기였습니다. 낙동강 더비에서 가장 네. 극명하게 갈렸던 거는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에요. 뒤에 할 얘기랑 연결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외국인 선수의 활약인데 뭐 간단하게 그러면 얘기해 보죠. 오늘 NC가 정말 잘했잖아요. 마틴 네. 선수, 와이드너 선수 얘기를 일단 먼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와이드너는 패디 선수에 가려져서 와이드너는 그래도 꾸준하게 평범하게 꾸준한 자기의 피칭을 보여줬지만 패디에 비해서는 임팩트가 좀 약했던 네. 그런 모습의 와이드너였죠. 오늘은 외국인 투수다운 투구 내용을 보여주면서 NC의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는데요. 네. 와이드너 선수가 6이닝 2실점 동안 버텨내면서 준수한 피칭을 보여주는 사이에 타선의 도움을 받으면서 와이드너는 비교적 좀 수월하게 편하게 이닝을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틴 선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멀티포를 쏘아 올린 오늘이었는데, 자 반대로 비교를 해볼게요. 롯데자이언츠는 이제 NC의 오늘 뭐 이 포인트가 외국인 선수라면 네. 마틴 선수가 이렇게 멀티포를 기록을 하는 동안 롯데는 뭐를 했느냐, 교체를 했죠. 네, 뭐 며칠 전에 발표가 되기는 했지만 렉스 선수가 이제 아웃이 되고 구드럼 선수라는 이제 스위치 히터를 또 이제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실전에 저희가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공백이 있었다 정도로 얘기를 첫 번째로 해보면,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반지 선수는 못했고요. 너무 스트렐리 선수는 1군 말소와 함께 지금 커뮤니티 상에서는 이제 공항에서 봤다라는 사진도 있어요. 스트렐리 선수는 교체설이 아주 크게 또 드러나고 있죠. 왜냐면 성민규 단장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자, 9연승을 달릴 때의 롯데와 지금의 롯데는 너무 달라진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5강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 버스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롯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다른 구단들 선발 외국인 투수에 비해서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기복이 심한 투구 내용을 보여주는 스트렐리아 반즈, 그리고 구위 자체도 알칸타라나 뷰캐넌처럼 확실하게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버스를 놓치게 되면은 그 책임에 대한 화살이 누구한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성민규 단장은 하겠죠. 프런트죠. 왜냐하면 다른 단장님들은 지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움직이면서 어떻게든 전력 보강을 만들어주고 있는 시점에, 자, 롯데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아무래도 저는 이 두 선수에 대한 게 조금 늦은 감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렐리 선수가 정말 잘했던 그 시즌이 있었죠. 20년도죠. 네. 그 시즌을 저도 사실 잊지 못하겠거든요. 스트렐리 선수만 나면 롯데 경기가 그렇게 빨리 끝났어요. 7이닝 무조건 해주니까. 일단 투구 템포도 굉장히 빠른 스트렐리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좋아지겠지? 맞아요. 그 모습을 예전의 모습을 다시 찾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타이밍을 잡을 수 없는 거죠. 뭐 반지 선수도 잠깐이었지만 뭐 자승사자라던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15일까지였나요? 좀 기간이 너무나 급하게 다가왔고, 뭐 스렐리 선수는 1군 말소와 함께 저렇게 공항 사진까지 아무래도 교체설에 좀 많은 임팩트, 뭐라고 해야 되죠? 가능성을 준 것 같아요. 네. 일단 롯데가 시즌 처음으로 오늘 5월에서 붕괴가 됐어요. 네, 맞아요. 5월이 붕괴가 된 상태에서 후반기를 시작하는 롯데는 구드럼이라는 메이저리그에서 42홈런을 때려낸 장타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외국인 선수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됐고, 자, 롯데 타선이 살아나지 못하면 안 그래도 투수층이 얇아진 마운드를 봤을 때 후반기에 반전을 이뤄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롯데 타자들은 후반기에 조금 더 강하고 책임감을
가진 마음 상태로 시즌에 임해야 될 것 같다. 일단 오늘 경기 포인트와 이어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외국인 선수들의 뭐 부재 혹은 이쪽은 잘하는 거 뭐 이런 차이가 있었다면 두 번째로는 롯데의 후반기를 좀 생각을 했을 때는 투수층이 지금 얇잖아요. 만약에 두꺼워지더라도 반등까지 노리려면 이제 타선도 좀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새롭게 치고 올라올 투수들이 없다고 보거든요. 외국인 투수 지금 아이고 외국인 투수는 만약에 한다면 이게 한번 만약에 한다면 한현희도 불펜으로 전환을 해서 실패를 하고 있고 자 선발 투수진의 재정비 그리고 중간 필승조에 대한 순번 정리가 필요한데 자 서튼 감독은 후반기에 선발 로테이션을 어떻게 재정비를 해서 5인 선발 로테이션을 맞출 것인가. 시즌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필승조의 재정비 그리고 이 순위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후반기에는 가지고 나올 것인가. 이게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럼 비 소식도 참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선수들이 올스타전 나가는데 올스타전 비 오면 계속 미뤄지지 않나요? 못하지 않나요? 저는 왜 미뤄진다고 이해를 했었지. 근데 뭐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선수들 중에서는 올스타전이나 이런 경기들 너무나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기는 하지만 뭐 개인 컨디션만 생각을 하자면은 사실 쉽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 시즌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팀 사실 감독님 입장에서는 어디 데리고 간다면 어떡하지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올스타에 뽑혔는데 쉬고 싶은 생각하는 선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2013년도에 개인적인 성적은 좀 떨어졌지만 그때 팀 성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LG 팬분들이 올스타로 뽑아주셨는데 손가락이 골절되면서 김태군으로 교체가 됐죠. 너무 안타깝네요. 일단 5천 취소되면 한 차례가 있었는데 16일로 연기는 될 수 있는데 거기 16일까지 비가 내리면 취소가 예비일로. 저는 오늘 이학주 선수의 그냥 단순한 송구 실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롯데는 올 시즌에 삼루수에 대한 부재를 계속 안고 있었어요. 한동희도 롯데 팬분들이나 코칭 스태프이 기대했던 포텐을 터뜨리지 못했고 박승욱도 송구에 대한 불안감을 노출했고 이학주도 오늘 경기에서 평범한 타구를 처리하지 못하면서 결국 롯데는 질 때 지더라도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어야 되는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많은 약점에 대한 노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데는 황재균이 있었을 때 황재균이 3루를 지킬 때처럼 제가 야구 보러 다녔을 때인데 황재균이 막내일 시절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야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주전 선수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한동희는 타격에서 계속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학주는 올 시즌 저 노진혁의 등장으로 인해서 주전 자리를 뺏기면서 다소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박승욱은 고질적인 송구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롯데는 핫코너에 대한 자원에 대한 발굴도 좀 시급할 것 같아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체력이 빠지니까 그동안 조금씩 감추고 있던 약점들이 드러난 것 같고 딱 이때 전반기 마무리하고서 휴식을 취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근데 황재균 막내가 아니라 잘못 말한 게 김민성 선수가 막내였는데 황재균 선수가 트레이드가 됐었죠. 그때를 기억하는 거였고 그리고 위에 저희 얘기하니까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또 하나 기억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데서나 얘기하지 생각한 게 LG 팬분들은 투표 안 한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래 뭐 이런 데서는 얘기하죠. 딴 데서는 뭐 이제 뭐 다 영예롭고 근데 당연히 영예롭죠. 당연히 인기 투표, 선수단 투표 다 얼마나 영예롭겠어요. 하지만 뭐 사람이니만큼 뭐 이런 게 아닌가 싶고 그런 가운데 일단 전반기 마무리는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5할 딱 5할. 근데 붕괴되고 끝났다. 휴식은 좋지만 정말 찝찝한 휴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진 거는.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NC한테 2연패를 당하면서 롯데가 다시 근데 2연패를 당하면서 전반기가 끝난 거는 굉장히 좀 다행스러워요. 왜요?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수렁으로 빠질 수 있었거든요. 롯데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강인권 감독은 감독 부임 후 백승을 돌파할
하면서 네. 오늘 101승째가 됐죠. 어제 이제 돌파를 했죠. 네, NC 얘기를 이제 그래서 잘했던 부분은 앞서 네.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얘기를 했고 사실 오늘 또 이제 NC 쪽도 뭐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배드 뉴스가 요즘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NC에서는. 네. 일단 롯데 쪽 이제 경기 얘기는 앞서 정리를 해봤을 때 이제 뭐 외국인 선수로 좀 이어갔던 것 같고, NC 쪽은 박건호 선수가 아직까지 전반기 마무리까지 일단 1군 등록이 안 됐어요. 뜨거운 감자가 되고 네, 있습니다. 이게 말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왜냐면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올려줄 줄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팬분들도 그렇고. 네. 근데 그렇지 않았다. 결국 지금 계속 2군에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집안 사정은 그 가족이 아니면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100%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소식이라든가 뉴스라든가 또 관계자들의 얘기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다소 논란이 되고 있는 확실한 이야기들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 댓글 너무 재밌어요. 재윤이 형 롯자랄 5연패 할 거 2연패로 마감한 거. 롯데를 잘 아는 건가요, 그게? 그 얘기 마무리해볼게요. 죄송해요. 너무 보여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예. 주변에서 현장에서의 얘기도 뭐 정확한 출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보는 부분이 있었을 때 뭔가 문제점은 있어 보이기는 네. 하더라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강인권 감독이 박건우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이 뭐냐면 자 선수의 몸 관리라든가 게임에 대한 기용은 그 정권은 감독에게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선수가 낸다라는 거는 이거는 도를 넘었다라는 거죠.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NC에 와서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두산에 있을 때부터 박건우 선수가 계속 자신만의 스타일처럼 이런 주장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알 수 없죠.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결과론적인 건데 뭐 두산에서도 사실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이 좀 화두가 되는 것 같고 뭐 사건 정리라고 이제 적혀 있는 거 보면 뭐 체력 관리를 해달라, 상대 성적 안 맞는 투수를 상대로 빼달라.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제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다. 그럼요. 그리고 이걸 진짜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도를 넘는다고 판단을 했다면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 감독의 판단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한 번 더 대두가 됐던 게 구단 유튜브에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사실 몰라요. 저희는 가족이 아니니까요. 예. 하지만 말 자체가 앞서 이제 본 뭐 워크에식 뭐 이런 부분이라던가 좀 단합력, 하나, 뭐 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담은 것 같다라는 자, 저는 거죠. 또 하나는 박건우 선수가 처음부터 NC 소속의 선수가 아니었어요. 네. FA로 굉장히 큰 금액을 받고 NC로 넘어왔는데 기존의 NC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팀 컬러 그리고 NC 구단이 강인권 감독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FA로 굉장히 충분한 보상을 받고 야구 선수로서 경제적인 부까지 손에 쥐고 NC로 넘어온 박건우 선수가 네. 후배들이나 아니면은 연봉이 적은 선수들한테 앞에 선배로서 베테랑으로서 보여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개인의 성적 관리라든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훨씬 더 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팀의 중심이 되는 선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선수가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쵸. 사회적으로 사실 그게 맞죠. 그리고 기존의 네. NC라는 팀 컬러와 그에 반하는 모습이라든가 행동을 하는 FA 선수 그러니까 주가 아니라 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객의 선수가 주로 합류를 해서 들어왔는데 주의 분위기를 망친다, 해친다?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는 물론 박건우가 차지하는 팀의 비중이라든가 박건우가 팀 승리에 미치는 기여도가 있겠지만 네. 미래를 봤을 때에는 감독으로서는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댓글로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얘기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뭐라 판단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것 같고요. 저는 박건우 선수의 뉴스를 접하면서 지하철 타고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박건우를 트레이드 카드로 쓸 수도 있겠는데? 커뮤니티에서 말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팬들보다 수가 얕네. 아니 비슷하게 생각을 하신 거죠. 비슷하게 저는 생각 못했으니까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조금 하시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진짜 사람이 차라리 버티는 건 할 수 있거든요. 포기하고 그만두고 뭔가 자른다거나 이렇게 뭔가를 끊는 결단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감독이 그런 결단까지 내렸다는 거는 어쨌거나 본인과 맞지 않든 팀과 맞지 않든 뭔가가 있었을 수는 있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우린 가족이 아니니까요 지금. 가족들은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가족이 그냥 아니거든요. 저희는 보여진 현상에 대해서 네. 제 3자로서 뭐 해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코멘트는 달 수 있겠지만 뭐 어차피 결정은 강인권 감독이 하는 맞아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뭐 경기적인 얘기만 해보자면 네. NC 다이노스는 뭐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 그리고 뭐 손아섭 선수의 활약 여러모로 대승을 거둔 하루였고 롯데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단독 4위로 올라서게 됐고 네. 롯데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5할이 붕괴 그리고 5위로 예. 내려앉게 됐고 그리고 2연패 뭐 더 큰 연패로 아니어지기 위해서 휴식기를 가지게 됐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이제 롯데는 어떤 좀 해결책 어떻게 보면 키움과 마찬가지죠. 맞아요. 어떻게 예. 좀 채워올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NC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면 그런 사건의 좀 정리 그리고 승리 이어가면 좋겠다. 이런 이제 휴식기를 보고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